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재훈입니다. 오늘 시장 금요일장이죠. 나름 좀 괜찮은 모습들입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양시장을 매수를 해주고 있는 반면에 개인 쪽에서는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까지 좀 들어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고요. 삼성전자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지수에 크게 올라가더라도 종목에서는 크게 재미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여전히 중소형주들이 강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지속적으로 중소형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갖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잔소리는요, 전화 상담과 문자 상담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은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기가 설치를 했는데요. 여러분들의 상담이 더 수월해지기, 그렇게 해드리기 위해서 두 대를 설치했으니까요. 많이 전화들 주시고요. 문자는요, 013-3366-0110번입니다. 무료 문자니까 많이들 보내주시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올려주시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상담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벤트가 있었죠. 수익으로 이끌어줄 멘토가 필요한 분들께는 상당히 좀 도움이 되는 그런 이벤트입니다. 참여를 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해서 정예사단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무료로 좀 드리고 있습니다. 일주일 이용권이지만 나름대로 좀 활용도가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단 멘토링 서비스를 보내준다는 것 자체는 시장에서 어떠한 트렌드를 좀 보여주고 있고 어떠한 종목군들을 관심 있게 보느냐 이 부분들을 문자로 좀 보내드리기 때문에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제일기획을 매수를 하셨네요. 27,100원에 2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제일기획이 나름대로 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자, 차트를 보시게 된다라면 기술적 분석을 하시는 분들은 대충 느낌이 가실 겁니다. 쌍봉이라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럼 결국에는 고점에 나온 그런 사항들이 나왔었고, 그리고 지수가, 이 주가가 밀려 내려오고 있는데 점차적으로 가속도가 좀 붙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마도 이게 증시 퀴어 보세요에서도 상담은 해드렸던 것 같아요. 25,000원대 깨면은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다라는 점. 근데 다시 또 밀려 내렸단 말이에요. 결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이 종목 23,000원대까지도 밀릴 수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최근에 형성된 특히나 이 전날 형성돼 있던 이 자리대가 있죠. 이 자리대 즉 24,000원 자리대인데 저점 간여가는 한 23,750원까지 밀렸거든요. 근데 지금 자리대 약 한 10% 정도 손실권역이시란 말이에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게 되면은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25,500원, 26,000원 이 자리대가 한 차례 또 이 저항 자리대로 부딪힐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좀 하고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큰 박스로 진행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MDS테크네요. 2만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MDS테크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MDS테크가 좋은 주식이에요. 좋은 주식이죠. 엄청나게 긴 2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이 박스권역을 넘어갔단 말이죠. 이 박스를 넘어가고 거래량이 증가가 되는 모습들이 나타났었죠. 그죠? 그러면서 넘어갔다가 지지해주고 한 차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지금 매수가가 2만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약간 손실권역이신데 약간 1%가 채 안 되는데 아마도 이 전고점 돌파 시도는 다시 한번 나와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잠깐 수급적인 부분들을 보게 되면 수급은 괜찮죠. 괜찮기 때문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한데 아마도 이 종목 M&A 이슈가 좀 불거지면서 탄력을 좀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21,500원 이 자리대를 1차 목표가로 좀 하시고요. 2차는 한 23,000원 그 정도 좀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현대제철이네요. 7만원에 10% 매수를 하셨는데 지금 이 현대제철 같은 경우도 많이 빠졌어요. 그죠? 많이 빠졌는데 자,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7만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많이 빠졌으니까 낙폭과대로 들어갔다라는 부분들은 이해합니다. 단기적으로. 그죠? 단기적으로 빠졌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이 주식 같은 경우는 낙폭과대로 빠졌다가 올라가면 1차 11선, 2차 21선 말씀드렸죠. 대박플러스에도 말씀드렸단 말이에요. 이동평균선 보고한다면. 그러면 이 자리대 7만원 자리대가 저항 자리대란 말이에요. 한 차례 눌러주고 나서 다시 한번 움직이겠죠? 그러면 72,000원대 중후반, 72,500원, 73,000원 이 정도까지 단기적인 흐름들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리스크 관리 자리 어떻게 하냐? 저점 깨면은 리스크 관리 하셔야겠죠. 그죠? 그렇게 좀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낙폭과대 좋아하지 마세요. 별로 먹을 거 없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다날이네요. 다날 12,420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다날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지금 이 다날 같은 기업은 10%대 급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 진출했다 뭐했다 이런 재료들이 망인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하락 추세대를 넘어서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죠. 거래량이 동반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나 주고 있고요. 다만 여기서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요거 하나 볼게요. 과거에도 요 하락 추세대가 넘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이렇게 밀려내렸었죠. 그죠? 거래량 증가됐는데 요번에는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12,400원대에 매수를 하셨다면 지금 한 10%, 20% 가까이 손실 중이시란 말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자리대 사실 좀 저항입니다. 저항대를 좀 기록을 할 자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그 다음 때가 11,000원 자리대를 넘어갈 것 같아요. 일단은 지금 자리대 저항, 이 자리대 거래량이 넘어섰기 때문에 아마도 추가적인 상승은 나올 것 같습니다. 11,000원 정도 때까지 기술적인 반등 타이밍 한번 노려보자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코디에스네요. 5,0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이분 어저께 또 상담하셨던 분 같은데 자, 코디에스 한번 볼게요. 자, 코디에스를 보시게 되면 고점이 꾸준하게 낮아지고 있어요. 그죠? 저점 꾸준하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즉 삼각 수렴형이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이제 어느 정도 방향성이 나올 때가 됐습니다. 즉 변곡점 자리대에 진입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죠. 위로 올라가든 밑으로 뻗어 나가든 이렇게 설정이 돼야 될 건데 아마도 이 전기차에 대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고속 충전기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들 그리고 중국 쪽에서도 전기차의 보급이 늘어날 것이다나 이런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발표가 됐죠. 그러면 아랫방향으로 향할 것보다는 윗방향으로 향할 그 확률이 조금 더 높지 않겠나 싶어요. 약 한 1% 정도 손실입니다. 그죠? 5,000원 정도면 조금 더 가져가 보세요. 그래서 1차 5,500원, 2차 뭐 한 6,000원 이 정도 일단 보시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리스크 관리 자리대 4,5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금호산업이네요. 13,750원에 5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금호산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호산업이 건설주 중에는 다른 종목, 웬만한 종목군들은 다 건드려도요, 금호산업은 제가 좀 안 건드리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이 종목이 많이 올라서, 아니면 많이 빠져서? 그것도 아닙니다. 자, 우선 기업 분석을 한번 볼게요. 뭐라고 써있어요? 여기 한글 써있죠, 한글. 일부 잠식. 그죠? 대기업이라고 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동양 망했죠? 많이 무너졌어요, 주가. STX 많이 무너졌죠? 금호산업도 그것 때문에 무너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이다라고 하더라도 자본 잠식이라는 그 글이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는 리스크가 상당히 크다는 얘기입니다. 가급적이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때 저는 매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13,750원이면 수익 중이시란 말이에요. 저라면 크게 리스크를 감내하면서 전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반등 시 매도를 좀 해버리는 게 좋을 것 같고 수익 중이니까 순차적으로 차익을 해 나가되 올라가게 대한 갭을 메꿀 자리대 한 16,500원 자리대까지는 올라갈 여력이 있는데 짧게 좀 대응하시고 좀 나왔으면 종목 교체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대우조선해양이네요. 35,600원에 50%가 있고요. 또 한 분은 34,000원에 20%가 있네요. 자, 방송에 항상 이 주식 잔소리 나오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대형 섹터 못 간다. 그 말씀을 항상 드렸던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도 박스권역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습니다. 라는 부분들을 항상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대예요. 32,000원 라인대에서 37,000원대 라인, 38,000원 이 라인대까지 계속 박스권역이란 말이에요. 계속 박스권. 그죠? 그러면 이 종목을 어떻게 하느냐? 박스권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선 반등이 좀 나오게 된다면 한 35,000원 정도 이 자리대가 한 차례 그 지지 저항 라인대가 좀 될 것 같네요. 이 자리대를 넘어가면 그 위로 넘어갈 수가 있는데 아마도 만기일 전후로 되게 되면 한번 돌파 시도는 나오지 않을까. 즉 35,000원 돌파 시도는 좀 한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그 돌파 시도가 나오는 자리대를 매도의 타이밍으로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조금 걸릴 수 있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리스크 관리 자리대는 조기죠. 32,000원 이탈하게 되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롯데케미칼입니다. 23만원이네요. 23만원에 1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롯데케미칼 한번 볼게요. 제가 주식 상담을 하면서 롯데케미칼이 제일 많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롯데케미칼을 했을 때는 23만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어요. 제가 두 가지 방법을 좀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종목을 과감하게 잘라버리고 다른 종목군들로 교체를 하느냐, 아니면 어금니 꽉 깨물고 올 연말까지 가져가느냐, 그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지금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마찬가지 화학 섹터 중에 제일 견조한 종목입니다. 근데 중국 지표가 조금 안 좋게 나왔어요. 중국 지표가 좀 안 좋게 나왔기 때문에 상승하기가 조금 버겁다, 힘겹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중국 지표가 좋게 나왔을 때는 롯데케미칼 같은 거 매수하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조금 안 좋게 나왔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탄력이 떨어진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 재고가 조금 늘어난다라는 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기에는 힘들다라는 부분들. 근데 이분 같은 경우 23만원짜리대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여전히 박스 상단권역이죠. 그러면 19만원짜리대죠. 19만원짜리대를 깨면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되고, 1차적으로는 한 21만원에서 21만 5천원 요 자리대 말씀을 드릴게요. 요 자리대가 오게 되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성 없겠네요. 10%니까 대신에 추가 매수는 하지 마세요. 추가 매수는 나중에 하시고 2분기 이후에 하시고, 지금 이 종목은 그냥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 아니면 19만원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한다라는가, 그렇게 보시고 단기적으로 한 21만 5천원 정도 보시면 되겠네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 리온쿠첸이네요. 리온쿠첸 7,030원에 30% 손절해야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리온쿠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7,03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아직까지는 손절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들은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자, 7,030원이란 말이에요. 요 자리인데 조금만 더 한번 버텨보세요. 버텨보시고 6,300원 정도 때까지는 좀 양보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지금 상당히 좀 어중간합니다. 지금 6,300원짜리대하고 이 5,900원짜리대, 이 두 개가 지지 라인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 종목은 한 번쯤은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매수가 정도까지는 한번 올라갈 것 같거든요. 지금 자리대 하는 것보다는 매수가 부근을 왔을 때 그때 매도를 하시는 전략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3,000당 제약이네요. 4,700원에 3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000당 제약을 보시게 되면 4,700원이에요. 그죠? 4,700원인데 요거를 보게 된다라면, 자, 한 차례 상승해주고 61선을 지지를 받았단 말이에요. 전고점까지 돌파 시도가 나오겠네요. 한 5,000원, 5,100원 요 자리 때까지는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인공 눈물, 인공 누액제라고 하죠. 그 누액제 시장으로 진출해갖고 했는데 경쟁력이 여기저기 다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게 이 경쟁력을 좀 갖추기에는 어렵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5,100원 정도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바이오랜드네요. 13,3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가져가도 될까요? 라고 좀 물어보셨어요. 자, 바이오랜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바이오랜드를 보시게 되면 가져가셔도 된다라고 봅니다. 가져가셔도 되는데 지금 13,300원이란 말이에요. 매수가란 말이죠. 전고점 돌파 시도가 나왔다가 밀려 내려오고 다시 시도가 나오는데 241선에 대한 저항을 계속적으로 좀 받고 있네요. 그죠? 추세대를 그어보게 된다라면 요렇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요게 하나가 있죠. 이렇게. 그죠? 이 자리대예요. 13,400원 241선 정도죠. 이 자리대가 저항대로 작용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을 좀 받고 수렴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고 보셔도 되는데 만약에 밀려버리게 된다라면 이 종목은 12,000원대 초반권역까지 12,400원, 300원 이 자리대까지 밀릴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비중이 20%시란 말이에요. 한 번은 조금 절반 정도만 조금 줄여놔 보세요. 여기선 조금 조정을 받을 수가 있으니까 13,500원, 14,000원 이 자리대를 단기적인 목표가로 좀 삼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재매수하는 포인트를 좀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종목이요. 자, 다음 종목을 보게 된 평화전공이네요. 21,000원에 2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평화전공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평화전공을 보시게 되면 지금 이 종목은 계속 박스권역이죠. 그죠? 19,000원대 중반에서 21,000원 이 박스권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증권사 보고서가 조금 안 좋게 나온 부분들이 있었는데 자, 수급적인 부분들 한번 볼게요. 기관 쪽에서는 아직까지는 괜찮네요. 외국인 쪽 매도가 나와주고 있고요. 수급이 들락날락 하고 있다는 얘기는 결국 박스권역으로 진행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지금 19,500원, 19,500원 자리대죠. 이 자리대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21,500원 이 자리대까지 와도 안 보는 현금화를 좀 만들 전략을 좀 취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아마도 자동차 부품주들은 완성차 쪽보다는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평화전공은 제가 딱히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그런 기업이 아니라서 일단 박스권으로 좀 트레이딩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 뉴프라이드. 뉴프라이드를 780원, 45% 미국에서 타이어 사업을 하는 기업인데 미국 지표가 좋아지면 주가가 갈 것 같은데 보유할까요? 미국 지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얘 못 갔네요. 왜 못 갔을까요? 누가 안 사니까. 그죠? 누가 안 사주니까 못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쌍봉 찍고 나서 밀려내렸단 말이에요. 그죠? 여기 한번 볼게요, 얘. 얼마나 이게 실적이 잘 나오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실적 안 나오는데요. 실적은 안 나온단 말이죠. 실적이 안 나오니까 못 가는 겁니다. 이 기업은. 아시겠습니까? 차라리 이런 기업을 한다면 차라리 저 한일이화라든가 이런 종목군들 좀 하겠습니다. 차라리 타이어 사업을 한다면 금호 타이어라든가 한국 타이어라든가 이런 종목군들을 하는 게 더 좋다. 싼 게 비지떡이다 라는 속담이 좀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780원 매수가 정도 오시게 되면 저라면 종목 교체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종목입니다. 자, 다음 종목은요, 송원산업입니다. 11,000원, 10% 방송 보고 샀습니다. 매도가를 알려주세요. 라고 물어보셨단 말이죠. 자, 송원산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증시 키워보세요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은데, 증시 키워보세요에서 보고 난 이후에 여러분들이 하실 게 있습니다. 뭐냐면, 대안주에 대한 매수 전략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다 방송에 다 말씀을 드립니다. 다 얼마 정도에서 매수를 해서 손절가 얼마 잡아보시고 그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아마도 제가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을 때도 1,700원, 600원 이 자리대를 말씀을 드렸었고 리스크 관리짜리 1,300원이 이탈되면 손절 사인을 좀 드렸을 겁니다. 1,300원을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지금 11,000원에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일단은 그 자리대가 오게 되면 리스크 관리를 조금 해놓고 나오자라고 먼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300원 이탈이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손절을 한번 하고 그냥 다음 기회를 노려보자 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SK하이닉스 매수해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하지 마시고 좀 더 관망하십시오. 다음 종목입니다. 아이센스 53,700원에 5%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아이센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이센스도 보시게 되면 마찬가지죠. 아이센스도 아마 대안주로 말씀을 좀 드렸던 기업일 겁니다. 꾸준하게 상승을 좀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죠? 근데 결국에는 지금 요 부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53,7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비중이 5%를 매수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간의 손실권역인데 아마 요 틀, 이 캔들 있죠? 요 캔들, 요 범위 안에서 왔다 갔다 하다가 56,000원 돌파 시도 한번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금 며칠 정도 한 다음 주 중반? 옵션 만기일 그 정도까지 한번 기다려 보세요. 리스크 관리 짜리 때는 55,000원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뭐 55,000원 정도 1차, 55,000원, 2차 한 6만원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한국화본 8,200원에 20% 답답하네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자, 한국화본 한번 볼게요. 좀 답답하실 거예요. 한국화본이 조금 지루하게 움직이는 그 모습들이 좀 나타났습니다. 자, 8,200원에 매수를 만약에 하셨어요. 여기서. 그럼 요 자리 때 좀 매수를 하셨다라고 한다라면 그냥 편안하게 좀 생각하세요. 뭐 삼성 엔지니어링 그때 당시에 매수했으면 반토막에 더 났을 건데요. 그죠? 많이 올라간 주식만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징그럽게 내 종목은 안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내동매매합니다. 좀 여유있게 보세요. 여유있게 좀 보시고 시장은 아직까지도 올라가는 종목군들이 있는데 빠지는 종목군들, 못 올라가는 종목군이 더 많다라는 거, 그거를 기억을 하시고 좀 위안을 좀 삼으시고요. 한국화본 같은 경우는 이 이상 올라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9,000원 넘어간다고 보고 있어요. 실적 좋아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적을 한번 믿어보시고 조금 더 보유해보는 전략, 좀 느긋하게 기다려보는 전략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다음 종목은요, 성도 ENG 7,053원 27%네요. 자, 성도 ENG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ENG를 보시게 되면 많이 올랐죠, 이 종목도. 근데 실적 대비, 자산가치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전고점 돌파 시도가 좀 나와주는 흐름들이 나타났다가 지금 깨지는 모습들인데 아마도 밀려버리게 되면 7,100원대 라인까지는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자리 때 21선이 되겠죠? 21선 깨면 리스크 관리 좀 하셔야 된다라는 거. 단기적으로 한 8,500원 정도, 8,500원 정도 목표가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별히 금요일이라 상담을 좀 많이 해드렸습니다. 시장이 또 많이 올라가고 있고 다음 주 시장 좀 대비를 하시라고. 자, 당첨자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죠? 대우조선해양 문의하신 분 6967님 일주일 멘토링 이용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잔소리입니다. 마지막 잔소리는요, 수급이 좋은 종목군들 위주로 좀 매수를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과거에서부터 계속 매수해주는 종목 말고 최근에 매수가 들어오기 시작한 종목군들을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름대로 이 시장 대비해서 어느 정도 시장에 대해 소외받지 않는 그런 이 종목군들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회가 있죠?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3월 8일이죠. 오후 2시에 진행을 합니다. 여의도 HMC 투자증권 지하 1층 강연회에서 진행을 하는데요. 자, 지하철을 타고 오실 분들은요, 여의도역입니다. 5호선과 9호선이 있는데요. 3번 출구로 나오셔가지고, 한 50m 정도만 올라오시게 되면 우측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우회전 하셔가지고, 한 100m 정도 내려가시면 대각선 방향으로 HMC 투자증권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기업 탐방의 귀재라고 합니다. 조민규 멘토, 그리고 정혜사단, 정재훈 멘토, 이렇게 둘이서 진행을 하니까요. 많이들 참여를 해주시고, 무료라는 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궁금하신 분들은요, 1577-7451번으로 문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낙폭과대 매매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내일 강연회에서 뵙도록 하겠고, 저는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